안녕하세요. 1장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름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문법적 요소가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름 충돌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등장한 문법적 요소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름에 공간을 붙여주는 행위가 아니고요. 이 공간에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가 바로 이름 공간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구체적으로 문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무슨 그림 그렸는지 전혀 모르시겠죠. 이것이 바로 빌라입니다. 이름을 갖다가 부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소망빌라입니다. 이 소망빌라에는요, 자, 이렇게 여기가 101호예요. 101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층이니까 201호입니다. 201호가 있어요. 자, 101호가 있고 201호가 있는 두 가구만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빌라죠. 근데 문제는요, 101호에도 철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고요. 201호에도 철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집 배운 아저씨가, 자, 이분이 집 배운 아저씨예요. 자, 이렇게 모자도 썼습니다. 집 배운 아저씨가 편지를 한 통 들고 오셨는데 아주 큰 편지죠. 여기 우표도 붙어 있습니다. 자, 편지를 한 통 들고 오셨는데 받는 사람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소망빌라 철수, 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배운 아저씨가요, 소망빌라에 가서 철수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소망빌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 소망빌라에 사는 철수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편지가 소망빌라의 철수다 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소망빌라에 101호에 사는 철수다, 아니면 102호에 사는 철수다 라고 해서 왔다라고 하면은 집 배운 아저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철수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줘야 될지를 갖다가 아마 구분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배경을 이거하고 그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두 개의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가 정의된 영역은 전역이라는 공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빌라를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자, 얘는 전역이라는 빌라입니다. 자, 그런데 전역이라는 빌라 안에 사는 두 펑션은요, 소망빌라에 사는 두 철수와 달리 그냥 이렇게 선언이 되어버리죠. 즉, 101호에 사는 펑션이다, 아니면 102호에 사는 펑션이다, 이런 구분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그죠? 그냥 단순히 전역이라는 빌라에 사는 펑션들이 되는 거죠. 자,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의 코드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소망빌라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소망빌라 보면은요, 철수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201호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철수가 사는 이 공간에 101호라는 이름 공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름 공간이에요. 특정 공간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이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1호, 101호 이러한 이름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특정 공간에 우리가 이름 충돌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펑션이라는 애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은요, 그 특정 이름이 지금 부여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름이 충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메인 함수 내에서 전역에 살고 있는 펑션 함수를 호출하겠다. 그래서 전역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펑션 함수가 두 개가 존재를 하죠. 자, 따라서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름 공간을 갖다가 부여한다라는 얘기는요, 바로 첫 번째 펑션이 살고 있는 이 영역에다가 특정 이름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_com이라는 이름을 이 공간에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펑션 함수가 살고 있는 이 영역에다가 역시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b 언더바 com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메인 함수 내에서도요. 펑션 함수로 출할 때 그냥 펑션 함수로 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 a 언더바 com 안에 살고 있는 펑션 함수 아니면 b 언더바 com이라는 이름 공간 안에 살고 있는 펑션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한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름 충돌을 막아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네임스페이스라는 문법적 요소가 지니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가 공간에 이름을 부여를 해야 되는지 그 문법적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그림을 참조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실 때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하고는 강의를 통해서 접하시는 거니까 그냥 예제를 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임스페이스 1.cpp라는 예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그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서 가져다 놨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우시죠? 우리가 처음 이런 그 구문을 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 형태로 일단 제가 코드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코드를 바꿔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코드가 되죠. 물론 좀 들여쓰기가 좀 잘 안 되어 있긴 하지만은 뭐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물론 컴파일 타임에 에러 발생할 거라고요. 자, 지금 보면은 펑션이라는 함수가 전역 함수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펑션이라는 함수도 역시 전역 함수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둘은 이름 충돌이 발생을 하죠. 왜? 매개 변수의 타입 내지 개수까지도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첫 번째 줄에서 메인 함수의 첫 번째 줄에서 펑션 함수를 갖다가 호출하는 경우에 이 펑션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할 경우에 도대체 어떠한 함수를 호출해야 될지 구분을 갖다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 물론 가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펑션 함수는 요 위에 있는 이 펑션 함수를 호출하기를 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펑션 함수의 호출 문장은 바로 요 펑션 함수를 갖다가 호출하기를 원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은 이름 공간을 먼저 선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금 네임스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a 언더바 com이라는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떠한 의미를 지니냐면요, 내가 공간에 이름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름을 부여를 하냐면 a 언더바 com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요, a 언더바 com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영역에 대한 지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 이름 공간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정 공간이죠. 이 특정 공간에 a 언더바 com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영역에다가 이 펑션 함수를 가져다 놓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이쁘게 맞춰 놓고요. 자, 이 펑션이라는 함수는 a 언더바 com이라는 이름 공간 안에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즉 a 언더바 com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공간에 펑션이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름 공간을 선언하겠다라는 거죠. b 언더바 com이라는 이름을 이번엔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영역에다? 자, 이 공간에다. 자, 그러면 이 공간에다가 b 언더바 com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겠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 요 함수도 그 공간 안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자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펑션이라는 함수는 a 언더바 com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공간에 정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펑션은요, b 언더바 com이라는 이름이 부여된 공간에 정의되어 들어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역이라는 빌라 안에 a 언더바 com 호에 살고 있는 펑션이라는 아이, 그 다음에 전역이라는 빌라 안에 b 언더바 com 호에 살고 있는 펑션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그려드렸던 그 그림이랑 일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메인 함수 내에서 펑션 함수를 갖다가 그냥 단순히 호출할 때 그냥 이렇게 호출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름 공간 안에 쌓여있지 않은 전역 함수 펑션을 갖다가 호출할 때 쓰는 문장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될 겁니다. a 언더바 컴이라는 이름 공간 안에 살고 있는 펑션 함수를 호출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범위 지정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읽으면은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펑션 함수를 호출하긴 호출하는데 어디에 존재하는 펑션 함수를 호출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a 언더바 컴이라는 이름 공간 안에 정의되어 있는 a 언더바 컴이라는 이름 공간 안에 정의되어 있는 펑션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연산자입니다. 근데 뭘 할 때 지금 사용했죠? 범위를 갖다가 지정할 때 사용한 거잖아요. 이 펑션 함수는 a 언더바 컴이라는 이름 공간, 그 범위를 지정할 때 쓴 거죠. 그래서 이 연산자를 가리켜 우리가 범위 지정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범위 지정 연산자를 통해서 그 펑션 함수가 어느 이름 공간 안에 정의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바꿔주면 되죠?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자, b 언더바 컴이라는 이름 공간 안에 살고 있는 b 언더바 컴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공간 안에 살고 있는 펑션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거죠.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니까 자, a.com에 정의된 함수, b.com에 정의된 함수가 호출되었음을 출력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냥 이름 공간, 말 그대로 공간에다가 이름 집어넣은 다음에, 이름을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어떤 특정 정의들을 집어넣는 건데, 한 가지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한 이름 공간 안에다가요, 하나의 함수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함수를 갖다 정의할 수도 있고요, 변수 선언도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 i라는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메인 함수 내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a 언더바 컴이라는 이름 공간 안에 선언되어 있는 i를 갖다가 10으로 초기화하겠다.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은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 그림 이제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름 공간 선언하고 그 안에 함수정의 집어넣은 그러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요, 입출력을 할 때 이러한 형태로 출력을 해왔습니다. 입력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는 cout은 cout인데 std cout. 새로운 표준을 반영한 거구나.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새로운 표준을 반영한 cout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out은 std cout 모니터를 가리키는 거죠. abc라는 문자열을 모니터로 출력을 해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무슨 연산자죠? 범위 지정 연산자죠. 그럼 범위 지정 연산자 왼쪽에 오는 이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std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공간에 부여된 이름입니다. 이름 공간이에요. 자, 이름이다라는 거죠. 공간에 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특정 공간에 부여된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cout이 뭔지 이에 대한 정체도 모릅니다. 이것이 도대체 키워드인지 아니면 변수인지 우린 전혀 몰라요. 마찬가지로 cin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endline이 뭔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붙여왔다라는 것은 얘네들에 대한 존재는 모르지만 얘네들은 std라는 이름 공간 안에 선언되어 있는 그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실 수 있으셨으면 아주 첫 시작이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언뜻 보니까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이거 영 불편해요. 그냥 9버전의 cout을 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니까 오히려 새로운 표준이 9버전의 어떤 표준에 비해서 조금 더 불편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이 std라는 이 선언을 갖다가 하지 않는 방법, 마치 9버전의 코드처럼 조금 더 쉽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뭐 9버전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결론 내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이 이름 공간이라는 문법적 요소는요, 새로운 표준에서 완전히 표준으로 자리를 잡은 문법적 요소예요. 9버전의 표준에서는요, 9버전의 C++ 표준에서는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았던 문법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냥 Cout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